자, 빈칸 11강 1번. 자, 볼게요. 자, if simple observation were the only factor in determining our knowledge of reality, then nothing at all can be more certain than the fact that the earth is stationary. 자, 여기 상당히 괜찮아요, 문제가.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 were라는 가정법이 쓰였다는 거는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if 주어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인 were가 나왔잖아. 그건 가정법이라고. 그러면 간단한 관찰이 유일한 요소라면이니까 우리는 이걸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요소라면이라고 했으니까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유일한 요소. 다시 간단한 관찰이 유일한 요소라면 결정하는데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결정하는데 유일한 요소라면 then nothing at all. 그렇다면 어떤 것도 더 확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잘 봐. 비교 구문에서 앞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고 비교급 단위 되면 최상급의 의미야. 봐봐. 어떤 산도 백두산보다 더 안 높아 이랬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백두산이 제일 높다는 소리지. 그러면 어떤 것도 더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된 뒤에가 가장 확실해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떤 사실이냐면 더 팩트 다음에 나오면 대신 동격대시고 지구가 stationary는 정지해 있느냐.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 이해했어요? 자, 한번 정리해볼게. 지금 가정을 했다고. 자,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11강 1번. 자, 관찰이 유일한 수단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했다고요. 알았지? 자, 이게 가정이야.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냐면 자, 지식을 결정하는데. 자, 지식에다 여기다 현실이라고 써볼게. 현실을 결정하는데 유일한 수단이라면. 됐지? 그러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자,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사실이래. 자, 이렇게 선생님이 노가다 뛰어가면서 쓰는 이유가 있어. 봐라.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해야 돼. 알았지? 뭐냐면 봐봐. 자, 관찰이 지식을 결정하는데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지구가 움직이지 않아? 지구 움직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 관찰이 지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관찰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맞아, 틀려? 그러면 그 결정적으로 그럼 지식을 결정하는 건 관찰이 아니니까 다른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다시 지식을 결정하는 거는 유일한 수단이 관찰이 아니다. 이해했어? 계속한다. 자, 그 다음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humankind, 인류는 has observed the turning of the stars, has experienced the ground beneath its feet as a fixed point from which to observe all other movement. 자, 구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자, 수천 년 동안 인간은 has observed, 지켜봤어요. turning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는 거잖아. 그럼 별의 일주 운동을 지켜봤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경험했어요. 땅을. 근데 beneath its feet니까 바로 아래, 발 아래 있는 땅을 고정된 지점으로 경험해 왔어. 그 다음에 from which to observe all other movement, 모든 다른 움직임을 from which부터 끝까지 묶어봐. 이거 관계대명사야.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모든 다른 움직임을 지켜볼. 왜냐면 관계대명사니까 는이나 니을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다른 움직임을 지켜볼 고정된 지점으로 발 아래에 있는 땅을 봤다는 얘기야. 지금 봐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별은 어떻게 했다고? 움직이는 걸 지켜봤다고. 별의 움직임을 지켜봄.
그럼 봐봐. 발 아래에 있는 땅은 뭐야? 지구 아닐까? 아니냐? 발 아래에 있는 땅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맞지? 자, 그러면, 왜냐면 발 아래에 있는 땅을 고정된 지점으로 봤으니까. 그럼 여기서 발 아래를 한번 생각해보자. 발 아래에 땅은 당연히 지구가 될 거고, 내가 서 있는 지점이니까. 그게 고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잘 봐요. 그럼 이거는 사실이야? 물론 별은 움직이지. 별은 움직이는데, 그럼 별만 움직이고 지구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니네 평소에 막 어지러워? 지구가 움직여서?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도 결국에는 뭐야? 그냥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사실이야. 이해돼, 안 돼? 알았지? 그러면 관찰만으로는 지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통념인 거야. 잘못된 통념. 이해했어? 자, 그 다음. 자, to accept that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and turns on its axis. 잠깐만, 아까 그거 설명한다고 넘어가네. 잠깐 잘 봐요.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fixed point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from which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 완문이어야 되잖아. 맞아, 틀려?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정상적인 문장은 아마도 여기서 뭐 we나 they 같은 게 들어가고 일반인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과거니까 뭐 could 정도로 한다면 we, they, could.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지? observe겠지. 자, observe. 그 다음에 all other movement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고. 그럼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인 거야.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야. 이해돼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줄여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이냐면 to 동사 원형으로 그냥 줄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to observe라고 이렇게 쓴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뭐만 가능하냐면 관계대명사는 웬만하면 잘 안 줄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줄여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다시 넘어와서 자, to accept. 자, 받아들이기 위해서인가 받아들이는 것은인가? 받아들이는 것은이네. to accept가 주어입니다. 자,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 공전이죠. 맞아요? 그리고 지구가 turns on its axis. axis가 바로 축이야.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니까 자전이에요. 그럼 지구가 공전하고 매일 자전한다는 것을 accept, 받아들이는 것은 move away. 작가의 주장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뭐 해야 돼? move away from은 벗어나다야. 간단한 경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간단한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바로 관찰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관찰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 그 다음에 to start to interpret.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다.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What is seen in the light of a theory. 잘 봐요.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관찰이잖아. 맞지? 그러면 관찰된 것을 in the light of는 뭔의 측면에서 이론의 측면에서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이 글의 주장이잖아. 그래 안 그래? 봐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지구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 어떤 지식이나 현실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나 현실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야? 이게 바로 지구가 공전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도 한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찰해서 벗어나야지. 맞아, 틀려? 그럼 방법이,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해서 탈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관찰한 것을, 보여지는 것이니까, 관찰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식을 결정하는 건 관찰이 아니라 해석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해석이다. 자, 그 다음에 against all the evidence of our senses. 자, 우리의
감각의 증거에 맞서서. 자, 여기서 감각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찰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감각의 증거에 맞서서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거기 땡땡 하고 있는 거 있지. 그럼 거기에 따옴표를 왜 썼냐면 뭔가 의미 있기 때문에 거기 no를 해석을 잘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가 hurtling through space. 자, 봐봐. 우리의 감각대로 가면 지구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근데 감각에 반대했다고 얘기했지. 그럼 감각에 반대돼야 우리는 우주를 통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서 위는 지구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통해서 지구가 돌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알았죠? 그러면 빈칸의 증거는 뭐의 증거야? 감각의 반대의 증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빈칸의 증거는 감각의 반대의 증거는 그러므로 아니구나. 빈칸의 증거구나. 왜냐하면 뒤에가 이렇게 나왔잖아. 봐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정리할게요. 이 빈칸의 증거는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inadequate 정말 중요한 단어야. 부적절한 기초다라고 얘기했다고. 과학적인 이론에.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부적절해라고 얘기했어. 그럼 봐봐.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자, 과학적 이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론이라고. 과학적 이론. 알았죠? 지식을 결정하는 거는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인데 그 이론이 관찰한 걸 해석을 해야 하고 관찰을 탈피해야 된다고 있잖아. 그래, 그래. 그럼 여기서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해석되지 않은이란 말이 딱 들어가면 맞잖아. 그래, 그래.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이란 말이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 그게 그대로 정답이 5번에 나와 있잖아. 어때요? 됐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됐지? 자, 주제 부를게. 자, 과학적 이론, 바로 열고, 지식 결정. 을 위해서는 우리가 본 것을 해석해야 함. 자, 그 다음 2번으로 할게요. 참, 너네 저번에 그 모의고사 오늘 질문 좀 받아줄 텐데 수업 좀 짧게 하고 질문 받아줄게. 그렇지? 수현이 갖고 왔어? 오늘 질문 받아준다고 했죠? 왜 안 갖고 와? 수현아, 이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모의고사 점수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어? 지금 잘 풀고 있어? 나중에 검사한다. 자, 2번. 자, in its 1967 book, 자, 1967년의 책에서 이 쿠퍼 스미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목격했어요.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evels in mothers and their children. 자, 이게 positive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positive는 긍정적이잖아. 반대가 네거티브고, positive는 플러스야. 맞아요? 네거티브 마이너스고. 그럼 여기서 positiv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관계야. 그래서 이걸 정비례 정도로 해석하면 돼. 정비례. 알았지? 자, 그래서 정비례 관계를 목격했는데 self-esteem은 자존감이잖아. 자존감의 수치. 그러면 엄마와 애 자존감의 수치와 아이들의 자존감의 수치가 정비례하더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자존감 수치와 그 다음에 수치가 늘어나면 정비례니까 이거겠지? 그죠?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 수치도 올라가. 이게 바로 정비례라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벗이 나왔는데, 그럼 그러나가 딱 튀어나왔을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일단 여기서 그러나가 딱 튀어나왔어요, 여기 벗이. 그러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좀만 더 가볼게. 이 세 사람은, 아까 사람이 바뀌었어. made considerable use of this factor. 상당히 잘 사용했다는 얘기죠. considerable는 상당하니까. 이 요인을 사용했대요. 역접이야? 아니지? 역접 아니지?
그러면 선생님이 누치 얘기했지만 이 벗이라는 단어가 항상 역점만 있는 게 아니다. 알았어? 그래서 플러스 알파 또는 강조 이렇게 쓰이는 것도 벗이 있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는 강조로 간 거야. 하지만이 아니라. 역점이 아니다. 잘 봐야 돼. 그러면 상당히 이 요인을 사용했어. pointing out that 지적함으로써. 부모들은 실제로 show, 보여준다. 자, show에다가 그대로 이 인쇄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잖아. 이탈릭제로. 그러면 이거는 이 show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따옴표가 있거나 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따옴표가 있거나 옆으로 누워 있을 땐 잘 봐야 돼. 그러면 부모가 실제로 그들의 아이들에게 보여준대. The route는 길이지. To self-esteem, 자존감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자, by how they handle. 자, 뭐뭐에 의해서 방법이죠. 그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의해서. 대인은 여기서 부모겠죠. 그들 자신의 challenges, 어려움, conflict, 갈등, issue, 쟁점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존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는 심지어 연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연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부모가 방법을 제시하고 아이가 따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여준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 그거에 대해서 따름. 근데 어떤 방법이냐? 어떤 방법이야? 자존감에 이르는 방법이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자존감에 이르는 방법. 자, 자존감에 이르는 방법을 부모가 제시하고 아이가 따른다. 벌써 끝났지. 이 정도면은 그냥 봐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알 것 같아. 부모의 자존감의 수치가 높아가.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아주 자신 있게 해. 그럼 아이가 보겠지. 그럼 아이도 그대로 따라서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the impact of parent behavior upon the child's self-esteem is undeniab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impact는 영향력이고, 자, impact of A on B. 그럼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A가 B에 미치는 영향. A의 영향 그러지 말고 A가 B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자, 부모의 행동이 아이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한 번 더 얘기했지. 그럼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기분이 나왔습니다. 기분 분사구문으로 뭐뭐를 고려할 때야. 맞지? 자, 고려할 때 the immaturity of children, however. 자, 하지만 아이의 미성숙함이야. mature가 성숙한이잖아. 그럼 거기서 immaturity는 바로 미성숙입니다. 그럼 아이의 미성숙함을 고려할 때 부모의 표현은 뭐에 대한 표현? of their own resolution. resolution은 해결, 의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신의 해결에 대한 표현입니다. 표현. 뭐를? 자존감 문제를. 다시 부모의 자존감 문제를 아주 결의 있게 표현하는 것이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한단다 얘들아 하고 여기 표현이 뭐야? 앞에 있는 show하고 똑같은 거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부모가 자, 자존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봐봐. 또 똑같은 얘기 또 했어. 자, 그러니까 표현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누가? 부모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 있다. 뭐보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해했지? 얘야, 너는 이러니까 자존감 좀 높여봐. 절대 효과 없다는 거야. 부모가 오히려 당차게 무언가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같이 올라간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parents who face life's challenges honestly and openly and who attempt to cope with difficulties instead of avoiding them, thereby expose their children early to a pro self-esteem problem solving strategy.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끊어볼까? 복잡하니까. 자, parent 주어죠. 자, who부터 지금 and를 중심으로 해서 who가 하나 더 나왔잖아. 자, 그럼 who부터 하나 묶을까요?
어디까지? openly까지. 그 다음에 and 다음에 who부터 한번 묶어볼까요? difficulties까지. 그 다음에 instead of부터 다시 묶어야 되겠죠. 전면구니까. 그러면 instead of부터 어디까지? avoiding them까지 묶어놓으면 실제 주어는 parents고 동사는 expose가 되겠네. 자, 그럼 부모들인데 어떤 부모들입니까? 삶의 도전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부모들. 근데 어떻게 직면해? honest, 정직하고 openly, 공개적으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시도하는 부모야. cope with, 대처하다. 아까 핸들이란 단어 나왔지? how they handle하고 뒤에 위에 핸들 나왔잖아. 그 핸들과 cope with 똑같은 단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려움을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부모. 뭐 대신에? 댐이 가리키는 거 어려움이겠죠. difficulties. 어려움을 피하는 대신에. 그러면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expose 아이들을. expose A to B. A를 B에 노출시킨다. 그러면 그들의 아이들을 어디에 노출시키냐면 프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친이야. 친. 니네 안티 알지? 안티. 안티의 반대가 프로야. 친이라고 해석해. 안티는 반이고. 그러면 친 자존감 문제 해결 전략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됐죠? 자, 똑같은 얘기 또 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애들도 그 친 자존감 문제 해결 전략에 노출이 된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잖아. 맞아요? 자, 그 다음. 자, those 또 주어예요. 자, who부터 묶어야 되겠죠? 자, difficulties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야. 여기에 딱 필요한 건 당연히 on the other hand가 있으면 딱 좋겠죠. those 앞에. those 앞에 반면에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피하는 부모야. 자, 여기는 deal with가 나왔어. 자, 대처하다 시리즈 다 나왔어. handle, cope with, deal with.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동의어 쭉 정리하는 거지. 세 개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어려움을 대처하는 걸 피하는 부모들은 드러낸다. 부정적인 길을. 뭐에 대한? handling the challenges.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삶의 문제에 대한. 됐어요?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대한. 자, 그리고 삶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길을 드러낸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반면에 정반대 개념이 나왔고, either way는 어느 쪽이든. either 단수 취급에서 절대 복수명사 나오면 안 돼요. 단수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봐봐, 여기서 어느 쪽이든 그러면 봐봐. 이것도 순서 문제로 나오기 아주 좋은 거야. 왜냐면 어느 쪽이든 하려면 하나는 긍정적인 쪽, 뒤에는 부정적인 쪽,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때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든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만한 부모가 보여주는 것은 이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틀리면 안 돼요. 부모가 보여주는 건 돕는다. set the stage는 무슨 뜻이야? set the stage는 발판을 마련하다. 알았지? 무대를 마련하다.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건강한 자존감에 대한 발판을. 그리고 이시 가리키는 건 자존감이겠죠. 자,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어때요? 됐지? 그럼 결국에는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였으니까 이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 처음에 일반 진술, 재진술 한 다음에 쭉 내려왔지? 자, 그래서 실제로 보여준다는 정답이 마들링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주제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그냥 주제 정리할게요. 자, 2번은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부모가 삶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줄 때 아이의 자존감도 향상한다. 또는 뭐 상승한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대충 그 문제만 쭉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 많이 되니까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1-3번 자, one way that a writer can create engaging and entertaining articles is by learning to identify, write and place anecdotes.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one way가 주어고요.
자, 그 다음에 that은 뒷문장이 일단은 완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that부터 articles까지 묶어서 사실은 여기에는 완문이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way 다음에 how를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신에 that을 쓴 거예요. 알았죠? 대신에 which는 절대 안 됩니다. 뒷문장 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that은 how 대신에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한 작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engaging, 매력적인, entertaining, 즐거운, 비슷한 뜻입니다. 매력적이고 즐거운 기사를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배움으로써이다. 뭐를? identify, 찾고, write, 쓰고, 그 다음 anecdote가 일화야. 일화를 place는 두다죠. 일화를 끼워 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겁나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가가 재미있는 글 또는 흥미로운 글을 쓰고 싶어. 그럼 이게 글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화를 삽입한다. 그러면 재밌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봐봐. 일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그냥 일반인의 이야기야. 특별한 개인의. 그게 바로 일화라고. 알았지? 막 신문이나 이런 데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그게 바로 일화예요. 그러니까 글 속에다 일화 껴넣으면 재밌어 이거 아니야?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반 진술에서 정답까지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럼 봐봐. 이러한 타이트하게 쓰여진 미니스토리를 갖다가 여기서 봐봐. 뭐라고 했냐면 미니스토리라고 얘기했어요. 잘 봐. 미니스토리들. 이러한 미니스토리들을 갖다가 그대로 미니스토리라고 해석을 한다. 아웃이야. 당연히 이거는 일화라고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푸는 거라고. 그러면 키워드가 일화인데 이러한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끼워진 미니스토리라고 얘기했을 때 일화로 해석을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화는 참으로 맛있는 delicious, 여기 delicious는 재밌는 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little은 작은,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한 입 깨물다 할 때 한 입이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소소한 재미이다. 한 작가가 대승 관계대명사입니다. 묘사하는 소소한 재미다. as 뭐뭐로서 초콜릿 칩으로서 맛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양념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아주 맛있는 양념이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지. 맛있는 양념 정도이다. 그 다음 They are as much at home in speeches, sermons, comedy monologues and books as they are in future stories라고 얘기했습니다. Future stories. 자, 봐봐. 일단 as 동그라미 쳐봐. 자, as하고 한참 뒤에 as가 나왔단 말이야. 봐봐. 자,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자, 구문을 한번 보자. They are as much 하고, 자, 물결하고 뒤에 as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해석은 앞에 있는 as much는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는 주어 동사나 뭐가 나올 테니까 여기만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as하고 as가 상당히 벌어져 있을 때 너네가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한다? 해석 안 돼요, 절대. 어려워, 해석이 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대의는 뭐겠어? 일화잖아, 계속해서. 그럼 일화는 at home은 편안한이라는 뜻이야. 집에 있다는 소리니까. 편안하다. 자, speech. 뭐예요? 말. 또는 뭐 웅변. 이런 게 바로 speech란 말이에요. 연설. 연설에서도 아주 편안하고 설교입니다. sermon. 설교에서도 아주 편안하고 코미디에, 독백에서도 편안하고 책에서도 편안하다. 됐어요? 뭐만큼 특집 기사에 나오는 것만큼. 어때요? 됐죠?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했어? 양념의 역할을 하고 아주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별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They work as well as leads, endings, or illustrations scattered throughout the manuscript. 자, 대의는 계속해서 일화 아닐까요? 일화는 work with이 그 효과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lead라고 얘기하는 건 글의 맨 첫 머리에 쓰는 거니까 서문. 알았지?
그래, 맨 처음에도 써도 효과가 있고, 엔딩에도 써도 효과가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에 써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scattered는 당연히 pp죠. manuscript는 원고니까 글이라고 해석하면 글 전체에 흩어져 있는 자, 서문이나 그 다음에 결말이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써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그들은 하고 빈칸을 딱 뚫었단 말이야. 그러면 데이는 에넥도트고 에넥도트는 재밌어.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봐봐,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그들은 일화는 빈칸해요라고 나왔으니까 얘 다 묶어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했지? 그걸 그럼 표현한 게 근데 빈칸이 그냥 만만하게 정답을 딱 주진 않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좀 더 읽을게요. 자, example. An article about a major medical breakthrough may contain all sorts of important information.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example하고 지가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 근거라고 얘기했지. 그럼 대놓고 근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정답이 나와야 돼. 이 정도 쉬운 글은. 근데 더 간다? 그럼 더 복잡할, 물론 더 쉬울 수도 있겠지. 근데 근거를 읽으면서 여기가 근거 부분이라는 걸 알고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건 다르지. 그럼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 자, 한 기사가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의학의 breakthrough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쵸? 의학의 획기적인 일에 대한 기사가 포함해요. 모든 중요한 정보를. 이거는 일화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중요한 정보. 그러나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나 the article becomes memorable when the author inserts an anecdote about a patient whose life is saved because of the medical breakthrough. 자, 봐봐. 여기서 그러나가 나온 이유가 그냥 그 기사에는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 그러나 그 기사가 memorable은 기억할 만한이란 뜻이잖아. 그럼 기사가 기억할 만하게 되는 건 언제? 뒤에 조건을 달았잖아. when으로. 언제 기억할 만하냐면 작가가 insert는 끼워 넣다지. 일화를 끼워 넣을 때 한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가 일화겠죠. 근데 어떤 환자였냐면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뒷문장 완문이다. 자, 목숨이 구해진 환자에 대한 일화를 끼워 넣었을 때. 자, 뭐 때문에? medical breakthrough. 그 의학의 획기적인 일 때문에 목숨이 구해진 일화.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근거로 한 환자가 있었어. 이 환자가 바로 일화였던 거지. 됐지? 환자가 목숨을 구했어. 구해졌어. 자, 목숨이 구해졌어겠죠? 목숨이 구해졌어. 뭐 때문에? 의학의 발달 때문에. 어떤 의학의 획기적인 일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봐봐. 이 의학이 이러이러하고 막 의료 용어만 겁나 써놔서 재미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의료 행위를 갖다 이 환자한테 했더니 이 환자가 목숨을 구했어. 그럼 뭐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이 신문 기사 읽어도 그냥 쭉 무슨 코로나 얘기가 나와도 코로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환자가 끌어들이잖아. 그걸 읽기 때문에 재밌는 거야. 볼만한 거라고. 자, 그 다음 people want to read about other people.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읽기를 원해요. 자, long after readers forget the surprising statistics, compelling details, or key points of a story, they remember the colorful anecdotes that showed rather than told the significance of the key points. 자, 보세요. long after는 뭐뭐 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이 놀라운 통계, 그 다음에 compelling, 흥미로운 세부사항, 자, 그 다음에 key point, 중요한 점, 한 이야기의 중요한 점을 다 까먹어. 어떤 연설에 갔는데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때는 알아들었어.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다 까먹었단 말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까먹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여전히 기억하는 건 뭐야? 바로 일화는 기억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환자는 기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컬러풀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글을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서프라이징 통계, 너 통계 듣고 막 세부사항 듣고 키포인트 듣자마자 벌써 머리 아프지. 굉장히 무미건조하잖아. 그래. 그러면 그런 무미건조한 숫자들은 까먹어도 그들은
화려한 일화는 기억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일화는 실제로 보여주는 거래요. 보여주었던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말한 게 아니라 키포인트의 중요성을 말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보여줬대요. 그럼 보여주고 상상을 하면 뇌가 자극이 돼서 더 오래 그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더 재미있어지고. 자, 그래서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만한 뭐다? 일단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재밌다. 이해했어요? 뒤에 있는 근거를 보더라도.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재밌다. 이걸 찾아야 되겠네? 자, 1번. 자, 1번이 확 정답으로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을 골라야 돼. 자, humanize 하는 거는 인간미 있게 하다야. dry data는 무미 건조한 데이터야. 아까 통계도 나왔잖아. 그럼 무미 건조한 데이터를 갖다가 인간성 있게 만들어 온 거니까 인간화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일화의 인간성, 인간미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식을 정교하게 묘사하다. elaborate가. 정교하게 묘사하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어진다. lead to 부정확한 output, 결과, 산출물이니까 절대 안 들고요. 4번 만들어내는데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낸다. 아니죠. 그냥 재미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5번째. 자, establish, 입증하다, 설립하다 이런 말이죠. 기사의 톤을 자, 설립한다.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1번으로 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지. 아, 어떤 데이터를 갖다 인간미 있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 부드럽게 하고 재미나게 한다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1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빈칸이랄지 제목을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게 아닌 걸 골라내는 속어법을 사용하기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자, 주제 부를게요. 자, 지루한 자료들 속에 일화를 삽입했을 때 더 흥미를 끈다. 자, 그 다음 4번 하고 쉬겠습니다. 자, 4번은 살짝 난해할 수 있으니까 4번은 잘 봅시다. 자, 기분 또 나왔어. 뭐뭐를 고려할 때요. 자, perceived는 인지된이고요. 자, 그냥 인지된보다는 shift 쪽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러면 shift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빨리 뒤로 가서 from A to B를 봐봐. change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뭔가 변화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뒤에 from A to B가 나올 확률이 커. 그러면 변화를 recent decades는 10년이니까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변화를 고려할 때 어때요? 어디에서? 자, 거긴 괄호는 건너뜁시다. 자, from A to B. 산업 사회로부터 포스트니까 탈. 알았지? 초탈 산업. 그러니까 산업 사회에서 포스트 산업 사회로 변화를 고려할 때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the continued dependence of information economy firms on material infrastructure and manipulation of physical object is surprising.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앞에만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변화가 일어났대요. 자, 변화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를 했냐면 산업사회에서 다시 산업사회에서 어디로 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 이후라는 거야. 산업사회 이후. 자, 포스트 산업사회. 변화를 했대요. 자, 아직 주어는 나오지도 않았어. 자, 주어 읽습니다. dependence, continued 빼고 그냥 주어만 의존. 자, 뭐가 의존을 했냐면 정보 경제 회사들이 의존했대요. 자, 뒤에 on 나왔으니까 어디에잖아. depend on이잖아. 원래 어디에 의존하다가. 그래. 그러면 봐봐. 하나씩 써가면서 볼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정보 그냥 경제 묶어볼게. 자, 정보 회사들이 의존을 했대요.
근데 어디에 의존을 했냐면 이거에 의존을 했다는 거야. Material infrastructure. 자, material은 물질이야. 자, 근데 infrastructure는 원래는 기반 시설이니까 물질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또 manipulation은 조작이야. physical object도 역시 물리적인 물체를 조작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물질, 그 다음에 물리적인 object 물체. 이거에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 이상하지 않냐, 얘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놀라워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봐라. 자, 원래 포스트 산업사회는 오늘날의 사회고 바로 정보화 사회잖아, 오늘날. 그치?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정보화 사회일 거야. 포스트 산업사회는. 그러면 옛날의 산업사회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러니까 2차, 3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4차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보화 사회인데 얘네들이 여전히 물질과 물리적인 물체에 의존하는 게 참으로 놀랍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상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그 작가가 또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놀랍다고 얘기하게? 이유가 있으니까 놀랍다고 얘기를 하겠지. 자, 좀만 더 가볼게요. If not paradoxical.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뜻이야. If not은. paradoxical이 역설적이니까 역설적이지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놀랍기는 합니다. 계속 갑니다. Despite repeated claims that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information society is the displacement in our economy of materials by information. 자, 콤마 다 건너뛰고 자, 다 건너뛰고 자, 일단 앞에서 차례대로 볼게. 자, 일단 묶어보자. 자, despite부터 claims까지 묶고 그 다음에 that부터 시작해서 information까지 묶어봐. 자, 그 다음에 쭉 그어. 지금부터 지우라는 거. as부터 쭉 그어버려. 자, 어디까지 지우냐면 그 하이픈 있는 described it도 지우고 or 뒤에도 쭉 지워. or 뒤에도 그냥 쭉 지워봐. In the even more concise and memorable words of MIT professor Nicholas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까지 쭉 지워봐.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이해했지?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누치 얘기했지만 봐라.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를 갖다가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나왔어. 그럼 얘는 비록 뭐뭐할지라도 하고 똑같아. 됐지? 그럼 봐봐. that 이하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를 이렇게 해석해보자. that 이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때? 봐봐. 그가 아팠을지라도 학교에 갔다. 그는 아팠다. 하지만 학교에 갔다. 똑같지? 이해돼 안 돼? 그럼 그렇게 한번 여기를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니까 일단은 주장이 있어. 그 주장이 뭔가 볼까? 뭐라고 주장했냐면 the defining은 확실한이야. define 정의를 내리다니까. 확실한 특징인데 뭐에? 정보화 사회라고 여기 탁 찍어서 얘기했잖아. 봐봐. 주목.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정보화 사회가 포스트 산업 사회일 것이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보화 사회는 어때야 돼?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displacement가 나왔어. 자, 봐봐. displacement는 replace하고 똑같아. 대체하다. 알았지? 봐봐. 예를 들어서 replacement나 또는 displacement가 나왔어. 그리고 뒤에 of가 나왔어. 그리고 A가 나왔어. 그리고 뒤에 by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 B가 나왔어. 그러면 A를 교체했다는 거야. B로. 살아남는 건 뭐야? 하나. 살아남는 건 뭐야? 아니, 하나를 교체하고 하나는 남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대로 직역해보면 B에 의해서 A의 교체잖아. 그럼 살아남는 건 A야, B야? 다시 해줘. A를 교체한 거야.
B로. 살아남는 건 뭐야? B야, B.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 중점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냥 그래. 봐봐. 여기도 그래서 너네가 어렵게 해석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물질 경제가 어떻게 됐어? 교체됐다고, 정보로.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했어? 다시 of를 써도 되고 in을 써도 돼. 물질 경제가 displacement는 교체됐다고, 없어졌다고, 정보에 의해서.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그럼 봐봐.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물질 경제가 있어, 없어? 얘가 뭐로? 정보로 교체가 되는 게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거 해야지, 이제. 하지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석을 하란 말이야. 봐봐.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물질 경제가 없어지고 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although,나 despite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하지만 붙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래야, 아, 얘가 겁나 중요하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박힌단 말이야.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어? 그래서, although 파트는 부사절인 이 양보절은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요, 실제로. 자, 이제 가볼게. 그러면 거기 다 빼고요. 얘는 중간에 얘네들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 거야. 다 빼. 그냥 필요 없어요. 알았지? 자, 하지만 자, the inevitable shift from atoms to bits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inevitable은 불가피한 변화예요. 뭐에서 뭐로? 원자에서 빛으로. 자, 잘 봐. 그러면 자, 여기서 물질은 당연히 atoms, 원자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비트는 정보야. 우리가 몇 비트 몇 비트 그러잖아. 그냥 그래.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보화 사회의 특징인데, 하지만 what has in fact occurred?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막대한 증거다. 봐봐. 진짜 말장난이야. 그러면 실제 상황은 뭐였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실제 상황은 막대한 빈칸의 증거래. 엄청난, 자, 빈칸의 증가. 이거였대.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긴 당연히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틀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그냥 물질이야. 봐. 선생님이 불필요한 거 다 빼니까 훨씬 더 확 와닿잖아. 다 읽는 게 아니라고, 독해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부사 상담하고 전명고 싹 다 뺐더니 너무 간단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거가 엄청나게 증가하더라고. 물질이 증가했다.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좀만 더 가볼게요. 자, information technologies. 정보와, 자, 그러면 이제 뒤에는 왜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겠냐? 아니, 정보화 사회면 정보가 증가해야지 왜 물질의 사용이 증가해? 이유가 지금부터 나올 것 같아요. 거기부터는 이유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보기술은 허락해요. 인간이 시각화하도록. 그 다음에 탐구하도록, 이용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됐습니까? 자, 다시. 정보화가 됐더니, 정보화는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 정보화 때문에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해했지? 자, 계속 갈게. 자, we travel more. 우리는 이동이 더 많아. 그리고 consume more. 소비를 더 많이 해. 그리고 pollute more. 오염을 더 많이 시켜. 이 세 가지가 전부 뭐야? 자, 여행이 증가했고. 봐봐. 여행이 증가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가 많아지고, 자, 소비도 증가했어. 그리고 오염도 많이 시켰대요. 자, 주목. 얘가 지금 뭐냐? 봐봐.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를 쭉 했어요. 이해했지? 그럼 이거의 공통점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 물질의 이용. 이해돼, 안 돼? 이해했지? 그럼 얘가 결국에는 물질의 이용인 거야. 이해했어? 자, 그
다음. 자, the amount of material. 자, amount가 주어입니다. 자, 물질의 양이 moving around the planet. 지구 전체를 돌아서 움직이는 물질의 양은 그래서 여기 앞에는 결과적으로 올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동도 작고 소비도 많고 오염도 많으니까 the amount 앞에는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지? 아까 선생님이 이유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 뒤에는 결과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에서 움직이는 물질의 양은 증가했다고 극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됐습니까? arguably 틀림없이. as a direct consequence of as a consequence에서 consequence는 result하고 똑같아 결과. 그럼 직접적인 결과로서. 됐죠? 디지털 혁명에. 디지털 혁명은 뭐야? 바로 정보화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정보화 때문에 뭐가 증가했다고? 물질의 이동이 많이 커졌다고. 됐습니까? In fact, 실제로 this increase, 이 증가는 자, not only but 나왔어. not only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지? but also를 뿐만 아니라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증가는 enabled, 가능해진다. 정보 기술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거 한번 찾아볼까? 물질이 증가했다. 물질 찾아볼까요? 1번. Our dependence on spatial perception. 공간 지각. 이런 말이 나왔냐? 공간 지각에 대한 의존? 없죠? 자, 그 다음 2번. The monopolization은 당연히 독점이죠. 디지털 기술의 독점. 뭔 소리야? 자, 3번. 물질이 안 나왔어요. 자, amount of personal data. 개인 데이터의 양. 우리가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물질 안 나왔어요? 네 번째, 우리의 상호작용 with our physical environment.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자, 이 물리적 환경을 내가 물질로 못 봤다. 5번 읽어야 되겠지. 읽어볼게요. competitive environment, 경쟁적인 환경, 사업 세계에서, 경제계에서. 일단 5번은 무조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 물리적인 환경을 바로 물질로 봐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주제 부를게요. 굉장히 괜찮은 글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글이야. 정답 푸는 것도 선생님처럼 이거 물질. 그러니까 물질하고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빈칸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내가 필요한 걸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정답은 4번이고. 자, 주제. 자, 포스트 산업사회 바로 열고 정보화 사회는 기대와 달리 물질의 사용의 양이 증가했다.